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사단장 사열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거기 제1야당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빠짐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던 그런 정치적 효과도 반감돼 버렸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문 대통령 또는 홍준표 대표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네네. 일단 문 대통령이 또 윗사람이고 어쨌든 동갑 아니에요? 윗사람은 아닌데요. 본인이 동갑이라고 또 주장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죠. 윗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나이도 비슷하시고 아량을 베풀어서 그렇게 자기를 1대1로 만나달라 하니 그냥 만나주고 아량을 보여야 된다. 양보. 그 나하고 똑같네 뭐. 아량을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아량이 맞아요? 양보가 맞아요? 아량하고 양보하고 뭐 어르신 어떤 게 따져보면 맞습니까? 비슷한데. 같은 거지. 채점을 해주세요. 도량. 도량. 그러니까 이 도량. 국가 원수인 대통령 그리고 외필을 제1야당의 제1야당 대표 어느 쪽이 도량이 더 넣는가 국민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쪽이 두 사람 사이에 정치적 승자가 될 것이다. 회담하자 그래도 안 오고 만찬에도 불응하고. 두 번째 불참했죠. 예. 네. 그 불참하고 외곽을 돌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넣어놓고 적폐 세력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하는 얘기를 뭘 하나도 수용해 줄 수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임기 초지만 벌써 6개월 가까이 사이에 안보 인사 등의 실책도 많은데 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효과에 내가 둘러리 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홍준표스럽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본인 생각은 무하마드 알리 전법을 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는 찬스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다 벌 받아요. 자, 그런 홍준표 대표를 상대하는 이제 속내를 다 나처럼 읽었다고 한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도량. 대통령께서 도량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만나가지고 먼저 크게 웃는 쪽이 나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허허허 이렇게 간단히 만날 수 있는 것을 내가 괜히 뭐 우리 당에서도 적폐 세력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다시 있으시오 허허허 이럴 수 있어야 되고 홍준표 대표가 먼저 아니 적폐 대장을 이렇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허허허 막걸리나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내가 오늘 왔으니까 선물 하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래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면 참. 제가 잘 아는 중학교 3학년짜리 저 지방에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잘 아는 여성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담임선생, 친구들, 선배한테 작은 뾰루통하거나 좀 이렇게 토라져 있으면 가서 웃기는 재주가 있어. 이 녀석 자신이 웃음이 아주 걸걸걸걸 하하하하 이렇게 얘를 만나면 웃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 중에 먼저 하하하하 웃는 사람이 정치적 승자가 된다. 어떻게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걸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 같아.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하는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인 사람은 나쁜 애 없다라는 걸 한번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고 또 이제 제1야당 대표로서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대화 말고 뭐가 있겠어요? 옛날처럼 뭐 칼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화를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얘기 있으면 가서 세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보니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
책임 못 지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할 그렇죠. 것이지. 일단은 한번 만나는 봐야 된다는 얘기구나. 네.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번 좀 단 며칠이라도 이렇게 좀 웃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뒤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대표만 오지 말고 나머지 다 대표들 오세요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물밑에서 제1야당 대표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무슨 수해복구 현장 가가지고 무슨 장화 사건이나 터뜨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무슨 소방서 갔더라고요. 뭐 소방서 하는 거 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그 시간에 소방관 가가지고 소방 대책을 세우더라도 대통령이 그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관 가서 소방관 위로하는 것보다는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아니 그 소방관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고 이렇게 뭐 소방 장비도 좀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사구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의 지금 같은 정치적 언행과 품위 이런 걸로는 해결이 불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엇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정 의원의 그런 그 분석 내가 다 동의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그런 제1야당 대표니까 여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점수 따기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폭넓은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는데도 저쪽이 계속해서 아웃복사처럼 이렇게 빙빙 외곽을 돌든지 하면 저쪽이 자꾸 값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손을 그러면 내밀었는데도 안 잡으면. 홍준표 대표가 1대1로 만나자고 하면 당이 여러 개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데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업무 시간 배정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50% 이상을 정치인하고 만나는데 소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왜 당대표만 만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당대표만. 일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처럼 네. 광범위하게 만나고 그리고 전직 의원을 왜 전부 허접 쓰레기 취급하는 얘기야. 정청래 그런 적 없어요. 갑자기 쓰레기가 되셨어요. 없어요. 나는 박찬종 문재인 대선배. 대통령의 중학교 선배요. 박 선배도 좀 만나주고 네. 아, 예. 그 뭐 연락이 오면 내가 배철수 동지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좀 그러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 저는 물론 바빠가지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 어느 대통령 시대에 바쁘지요. 그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랐어요. 저녁 시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 만나는 시간에 할애할 수가 있어요. 꼽을 수 있다면 협치를 꼽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 다른 야당들 사이에서도 이 지금 통합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하고 바른정당의 3선 의원들끼리 지금 모였는데 어떻게 합당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 아니 전문가 아니라 제가 이제 거기는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듣는 얘기가 많고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합당은 이제 불가능한 거고 깨지죠. 바른정당이 깨져서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뭐 시간 문제예요. 수순을 그래서 밟고 있는 거예요? 수순을 밟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휴 지나면 이제 일부인지 반 이상인지 이제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른정당 전당대회 11월 13일 이전에 갑니까? 그 이전에 가죠. 11월 13일 날 전당대회를 지금 한다고 해서 네. 유승민하고 뭐 출마 선언까지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갈 것 같아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걸 보면서 지금 바른정당이 위태위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보수 대통합, 특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외부 대한민국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은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구심력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원심력이 너무 크게 작동을 해서 이미 지금 뿔뿔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뿌리거든요.
그게 왜 뛰쳐나왔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다 이거죠. 예. 한 뿌리에서 두 당이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이니까. 그럼 이 당연히 합쳐야 돼요. 합치는데 장애 요인은 자유한국당의 친박 호위무사 그룹의 존재야. 이게 많게는 20명, 적게는 15명이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친박 핵심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한 15명인가 됐죠. 예, 예. 그러면 그게 부안해동에서 칼춤 줬던 호위무사 그룹 한 15명 그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탈당하라. 탈당 안 하지요. 그럼 뭐 징계 절차, 그건 당내 절차 도저히 밟을 수가 없어. 그게. 물리력으로 막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 15명 내지 20명 내외의 친박 호위무사 그룹 제거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말 안 들으면 나머지가 제3지대에서 모여가지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데 이게 건물을 비롯한 재산 수백억 때문에 나간 쪽이 지킨 쪽이 그 재산을 갖게 된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 재산 포기하라 이거야. 과거 천막 당사 시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주도해야 할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말이죠. 지금도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아. 서로 눈치 보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앞장섰다가 무슨 벼락을 어떻게 맞을지 모른다. 3년 뒤에 내가 다시 국회의원 되는데 어떤 지장이 올지 모른다. 과거에 정풍운동의 주역들이 다 비참하거나 불행해졌다. 박찬종을 비롯해서 비주류로 전락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걸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안 나서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바른당과 이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가운데 친박 호위무사 그룹을 제외한 의원들에게 감히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들은 헌법 46조를 아느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뽑혀서 국민 대표자 회의에 파견간 거기 의원이라는 자각을 한다고 한다면 나와봐라. 이게 좀 나와봐라 이 사람들아. 좀 나와봐라. 이게. 좀 나와봐. 에? 좀 나오세요. 좀 나서라 이게. 정두원 전 의원도 나서 보시오. 좀 나서세요. 정두원 의원도 나서 보실 것을 고려하십시오. 저는 선배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강해야지 이제 여당도 강해지는 거고 예. 또 그래야 정부도 강해지는 거고 나라가 강해지는 거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을 괴멸시키면은 그 여당은 자기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나빠져요.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에 비주류를 말살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기 모든 걸 자기 그 체제하에서 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견제가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홀로 나자빠졌잖아요. 네네. 표현이 좀 불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적극 동의를 하는데 정말 그 답답해하지만은 지금 제가 봐도 인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국회 수첩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이 정도면 이 친구는 어떨까, 이 친구는 어떨까 하는데 지금 그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5%까지 내려왔지만 그것도 이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왜 누리고 있냐면 야당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누릴 수가 없어요. 대안한테 그